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유성입니다.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거 놀리기는 귀찮고, 귀찮아가 아니라 좀 놀리면 좀 이상하고 해서 그 채널에다 이제 컨텐츠를 좀 올려보려고 그래요. 뭐 컨텐츠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뭐 내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무한에 가까우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 없고. 자, 그래서 그 문제풀이 관련된 걸 좀 올려볼게요. 문제풀이. 여기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문제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21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를 한번 올려볼게요. 논술 수리 논술 말고 인문 5점 문제 출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어떤 학생이 이게 좀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까다로움 한번 풀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올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행학습, 그 논술하고 관련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요걸 많이 참조를 하라고 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 대학이 그 전년도에 자기네가 출제한 문제를 수록하고 거기에다가 뭐 출제 의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해설을 갖다가 함께 게재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 고사의 어떤 보고서 그 이제 뭐라 그래 보물창고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참조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칼라티가 좀 달라요. 대학마다 달라. 그러니까 친절한 대학이 있고 이제 불친절한 대학이 있어요. 친절한 대학 거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충분히 이제 교재 역할을 하는구나 하겠는데 불친절한 대학은 좀 깝깝합니다. 연세대는 얘는 이제 친절 불친절 상상해 보세요. 21학년도 각자 상상에 맡깁니다.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어떤 예시 답안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만든 답안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예시 답안이 실려 있지 않으면 좀 그게 좀 난감하죠. 21학년도 연세대 문제는 그 예시 답안이 없어요. 해설이 실려 있는데 해설만으로 내가 쓴 예시 답안이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이제 단정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좀 문제를 봅시다. 자, 아이고 화면이 좀 거시기 됐네. 자, 문제는 뭐 또 4개가 있어요. 1-1, 1-2, 2-1인데 2-2는 이제 뭐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적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적분. 근데 내가 뭐 이것까지 풀어야 되나 하면 그러니까 나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제낄 생각 귀찮아서 못해. 그 1-1, 1-2, 2-1인데 이 중에서도 내 여력이 닿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 1-1을 한번 볼게요. 그 제시문이 모두 4개가 있어요. 가나다라 4개가 있는데 원래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뭐 제시문 그 문제 1-1에서 이러죠. 제시문 가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럼 가나 다라 중에서 가 나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가나 다라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어떤 느낌으로 가나를 보고 이래야지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1-1을 한번 봅시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제시문 가와 나를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그 책임 소재라는 게 이거잖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지금 판단하라는 소리니까 가는 어쩌고 저쩌고 책임을 누구한테 둔다. 나는 뭐 누구한테 둔다 이런 식의 저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가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판이란 말이 나왔으면 우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분석하라는 것과 비판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가와 나의 어떤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가를 갖다 너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너 틀렸어 이러면 안 되겠지. 어떤 그 논거가 분명해야 되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가, 나를 읽어 보셔야 됩니다. 뭐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은 가는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책임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하에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가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책임을 개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떠어떠한 연유로 책임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책임을 사회적 영향하에서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는 틀렸다. 이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야.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자, 여러분들이 읽어봤다는 전제에서 일단 제시문 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사회적 영향 하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과 진로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 성별은 남녀 말하는 건데 뭐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을 던졌어. 그러면 사회적 차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겠죠. 여성으로서 사례가 여성이 나옵니다. 어떤 전공이 취업에 유리할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또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지 등의 선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이 일종의 행위야. 가에서 말하는 가의 이제 행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행위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 한 사례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러한 선택은 이미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여성뿐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조건에 맞춰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차별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데 사회적 구조로서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이 있는 구조 내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 구조를 더 유지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직업 시장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면은 여성에게 이로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직종은 남성, 어떤 직종은 여성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성이 모이는 직종은 여성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암시인데. 전제인데, 자, 여성에게 이루어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은 계속된다. 이 뭔 말이요?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의식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 많은 직업은 여성이 많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남녀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은 직관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여겨진다. 당연하지. 하지만 여성이 애초에 임금이 낮은 직종에 진출하는 상황은 다르다. 뭔 말일까? 여성이 임금이 낮은 직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금이 높은 직종이 아니라 낮은 직종으로 진출한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진입한 셈이 되었으니 자발적으로 진입했다, 의도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 임금이 낮은 직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여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 이거를 사회적인 어떤 원인으로 돌릴 바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여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구조적 차별은 이렇게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미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차별이 이루어진 상황이 생긴다.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직 우리가 이제 그림이 선명하진 않아. 근데 다행스럽게 이쪽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맞추기에 노력하기도 한다. 사회적 편견이 뭐지? 이게 차별이야. 구조적 차별이 되겠지. 편견, 차별, 그죠?
고정관념. 평소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정장을 갖춰 입고 구두를 신을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 면접을 갈 때다. 나의 스타일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춘다. 내가 목표로 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직원의 상을 분석해서 그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상대의 편견에 맞추려는 철저히 의도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다. 같은 말로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죠. 의도적이란 말. 같은 말들을 잘 찾아내야 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그 선택은, 그러니까 선택, 행위는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니, 최대한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까? 만약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관심과 적성이 분명히 현재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직업시장 진출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이게 남과 여의 차별 이런 게 있어. 이게 아주 구조적인 거거든. 구조적이고 우리 편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 임금이 낮은 직종으로 진출하는 거야. 낮은 임금. 낮은 임금 이 직종에 그만큼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지. 근데 왜 이쪽으로 진출했냐면은 보수적 선택을 한 거야. 안전하게 가려고. 직업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일종의 마치 이것과 같은 거야. 청바지를 입던 사람이 구조적 편견에 해당하는 정장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로 간다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 낮은 임금으로 가게 된 요 선택,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정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이 행위는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이미 형성돼 있던 구조 속에 부응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선택 있잖아. 요 행위는 그의 자발적인 것일지라도 사회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책임 있잖아. 그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이미 구조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선입견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간은 어떻게 얘기할까 볼게요. 미덕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 점은 악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 악덕의 실행도 우리에게 달렸다는 소리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곳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곳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매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을 것이며 고매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모든 걸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매한 행위나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에게 달려있고 고매한 행위를 하는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지가 좋은과 나쁨의 요체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세상에는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오죠.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없고 비자발적으로 복받은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는 말이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악함은 자발적이다. 이런 거야. 사악함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의도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리겠죠. 사악함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는 방금 말한 것을 반박하며 인간이 자기 행위의 제1 원리임을 또는 자식을 낳듯 자기 행위를 낳는 자임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인간으로부터 나왔듯이 행위도 뭐로부터 나왔지? 그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분명 그렇고 사실이 분명 그렇고 말 참 거시기하게 하는데 그 의미는 알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제1 원리들을 넘어 다른 제1 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제1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위들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자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까지 읽어보면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되죠. 인간이란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뭐를 할 거냐면 행위를 할 거야.
이게 뭐 고매한 행위든 수치스러운 행위든 뭘 하겠지.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이 자발성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뭐 책임도 누구 원래 이 질문이 그거잖아. 책임 소재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책임도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인간 개인에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사실은 입법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실제로 입법자들은 무지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다고 생각되면 무지 자체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한다. 이를테면 술 취한 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리는데 그게 왜냐? 술에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므로 제1원리는 그에게 있고 술에 취한 것이 그의 무지의 원인이 있답니다. 또한 입법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규를 모르는 사람도 처벌한다. 법규를 모르는데 처벌한대요. 이 점은 사람들이 부주의한 탓에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조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슨한 생활 태도 탓에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뭐 이제 밑줄 찍찍 끌면서 오긴 왔는데 좀 이제 지울 만큼 다 지우고 봅시다. 이제 화면 보면서 하면 좋은데 화면에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뭐 칠판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아무데나 밑줄 치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바라고. 자, 요 가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뭐죠? 자발적인 존재야.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한다. 그럼 이 행위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물이 있겠지.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책임을 부여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했으니까 그 책임도 요 행위를 한 인간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이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인간이란 개인.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뭐 무지, 부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범죄자가 있어요. 아니, 어떤 범죄가 있어. 범죄. 이 범죄도 뭐냐면은 이거 사악함이거든. 일종의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했어. 그다음에 범죄자가 있겠지. 범죄자. 근데 얘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술 취한 행위로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리고 술 취했기 때문에 몰랐어. 자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거야. 무지야. 그러면은 무지 상태에서 한 범죄니까 너 몰랐으니까 용서가 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술 먹지 않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술 취하는 이 무지라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으니까 너 책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범죄 행위 자체에다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몰랐으니까 용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를지라도 무지일지라도 네가 그 무지를 왜 초래했냐 이거야. 그죠? 왜 그걸 초래했어? 너 무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죠. 혹은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부주의, 그러니까 조심스럽지 못해가지고 저지른 행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조심할 수 있었는데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 행위를 한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죠? 어떤 건지.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 분석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제시문 나는 이제 사회적 영향에다가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도 영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는 모든 그냥 무조건 알든 모르든 다 누구 책임이야? 개인 책임인 거예요. 조심스러울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못한 거. 아니 왜 느슨한 생활을 해? 그거 다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느슨한 생활을 했다라는 그거가 너 책임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행위든 부주의로 하는 행위든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가제심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어때야 된다? 느슨하면 안 돼. 느슨하면은 아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거 이따 예시답 한번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 이 비판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의 주장 너는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판하라 그러면은 이 비판도 그냥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이런다고 비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이 가재 시문 속에서 뭔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재 시문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조심하거라 이걸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조심하거라. 느슨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자, 뭐 느슨하면 아니 된다 이제 조심인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 입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저기 간단한 여기 있잖아요. 간단한 법규를 모르는 사람도 처벌한다. 부주의한 탓에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심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가 아니라 비판을 할 땐 그냥 얘한테 이 문제는 내가 뻔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게 되냐면은 아니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는 조심스러웠고 느슨하지 않은 생활 태도에서 만든 행위가 있어요. 그건 뭐 불가항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행위. 뭐 실제로는 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홍수 나고 지진 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심스럽거든.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구조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어떤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려고 했는데 물이 더 세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내 책임으로 가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의 논지에 따르면 어때요? 물이 더 센 거를 너는 피할 수 있었 그 어떤 타이밍이 있었을 거 아니냐. 물이 덜 셀 수 있는 타이밍에 사람을 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겠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행위조차도 너 책임이야. 굉장히 부당하잖아 이러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문제 같은 거 비판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인 행위도 있어.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비판 논지를 만들 거예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행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행위들도 있는데 그럼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일단 자꾸 내가 지금 말이 옆으로 새고 있어요. 다시 이 문제 여러분들 비판하라 그러면 다 이거 얘기를 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행위 있잖아.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행위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그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게 뻔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어디에도 불가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잖아. 그 비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 제시문이 말한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시문이 말한 걸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소리야. 근데 제시문이 말한 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 돼 있다니까. 자, 우리 내가 이제 여기 조금 하다 만 건데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조심하는 거지? 나 이외의 모든 이 혹은 자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 여기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바깥에 나 바깥에 그냥 통칭 남이라고 합시다. 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고 자연도 포함되겠지만 근데 이 남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남들 남 더하기 남으로 된 건 뭐라 그러지 그거를 남 더하기 남 수많은 남으로 구성된 거 거기 이제 실제 나도 들어가지만 그걸 우리가 사회라 그래.
그럼 지금 이 조심이란 건 뭐지? 사회적인 명제네. 사회적 영향하에서 나더러 행동하라고 하네. 사회적 영향하에서 자발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자발성이라는 걸 사회적 영향 범위 내에서 행동하라고 하네. 자,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이 가제시문이 주장했던 거 있잖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라. 책임은 모든 게 개인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게 되잖아. 왜냐면 이미 사회가 전제가 돼버렸잖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주장을 하면서 사회라는 거, 조심하라는 게 그거잖아. 더군다나 이 조심하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담고 있어? 입법, 법으로 담고 있지. 법도 이건 뭐죠? 사회가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야. 더구나 이 제시문에서는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인간이란 게 있어.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조심이 본성인 사람이 있어. 이게 본성이야. 근데 조심하지 않는 것이 본성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가 돼버리네. 책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력자 같은 경우도 칭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겠죠. 조심이 본성이 아닌 사람만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또 있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없고 비자발적으로 복받는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다라고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악함은 자발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악함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하지만 조심이 본성이 아닌 사람을 생각해봐. 이 사람은 사악함을 비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조심이 본성인 사람은 사악함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조심이 본성이 아닌 사람은 비자발적으로도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자발성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아주 자유로운 존재가 돼버리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전제로 하여서 얘기된 제시문 가의 논리는 올바르지가 않죠. 자, 요 논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냐면 제시문이 말한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 제일 뻔한 게 아까 얘기했지. 불가항력적 행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용서받아야 된다 식의 논리를 삐게 뻔하다고. 그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서 찾으라고. 그게 좋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요 파트가 뭐냐면 이제 어떤 분석에 해당이 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자, 제시문 가의 개인은 자발적 존재. 자발성으로부터 행위가 유래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부여된다. 무지나 부주의도 무지 자체와 부주의를 자발성의 근거에서 조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무지나 부주의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무지와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넘어온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시문 가의 논점이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 제시문 나가보는 개인은 사회적 영향 아래 행위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여성이 낮은 임금 직종으로 진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사회적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청바지 입던 사람이 남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편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정장 차리는 거랑 같은 거죠. 사회적 영향은 차별과 같은 편견을 포함하면 이것은 다시 구조적 불평등이 되어 개인의 선택을 억압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의 의도적인 행위조차 사회적 영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제시문 나의 논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이야. 그럼 이제 비판을 해야지. 가를 갖다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야. 이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야.
제시문 가에 따르면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조심하는 사람, 본성이 조심인 사람들은 모든 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근데 조심해야 한다는 당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사회야.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란 말이야. 즉 제시문 가의 주장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을 사회적 영향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행위들 있잖아. 이건 딱 사회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을 갖다 제시문가가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아울러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발성이 없는 존재로서 모든 행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것은 비자발적인 사악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시문 가의 주장은 자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행위 자체가 갖는 사회적 성질을 파악하지 못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여기 이제 비판 부분인데 말을 좀 더 멋있게 뽑았어야 되는데 좀 이 598자예요. 자, 가의 경우는 개인이 있다. 이 개인은 자발성을 갖는다. 이 자발성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게 가의 논지가 되는 거고, 나의 경우는 개인이 있다. 근데 이 개인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있다.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하에서 행위가 나온다 이거야. 가는 자발성의 행위의 그 원류를 두기 때문에 책임도 개인에게 간다는 소리지만, 나는 행위라는 게 사회적 영향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도 사회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행위는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고, 가는 개인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의 이제 구도를 짜는 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어요. 요 비판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뭐 불가항력 같은 얘기 안 했잖아. 그래도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논술 문제들이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설계되질 않아요. 자, 오케이. 요거는 1-1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